시간이 흐르는 동안 목사는 한 귀퉁이에 서 있었다. 목사를 세워뒀던 엔젤 원장이 잠시 후 안쪽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목사도 따라 들어갔다. 아이들은 술래잡기가 끝난 후 숨바꼭질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은 폭발적인 속도로 대구르르 숨었다가 술래에 들킬라치면 굉음을 터뜨리며 통탄했다.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즐기며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 있었다.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요? 엔젤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어 목사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식당 배수관과 학원 싱크대의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학원 쪽에서 물을 쓰면 저희 쪽의 배수가 정체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해 의논 좀 드리려고 왔어요. 무슨 의논을요? 학원 싱크대 부분이 저희 식당 쪽에서 보면 불쑥 튀어나온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원상복구해서 우리가 쓰게 되면 튀어나와서 불편했던 공간이 원만해지기도 하고 배수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의 식당을 넓혀 쓰기 위해 우리 학원의 일부 공간을 없애라는 것인가요? 건물주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학원 응접실은 처음부터 교회 식당에서 잘려나간 부분이라고 건물주가 그러더군요. 응접실을 따로 쓸 필요가 없으시다면 혹시 저희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문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공간을 원래대로 쓰면 저희는 저희대로 효율적이고 그쪽 분은 그쪽 분대로 월세가 감해지니 서로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있으니 건물 임차료라도 줄이는 것이 맞을 터였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반대할 것 같았던 엔젤 원장이 긍정적인 대답을 주자 기분이 좋아진 목사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엉덩이를 붙인 채 계속 앉아 있었다. 목사는 이것저것 말을 붙이며 둘 사이의 연계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눈치였다. 몇 마디 나누던 중 목사는 자신이 엔젤 원장과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공통점을 알아내었다. 두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기독재단의 대학을 졸업한 동문이었다. 다만 학교를 다닌 시기가 달랐다. 엔젤 원장이 선뜻 목사를 향해 교회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교회는 창에 양떼를 모으는 예수의 그림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입혀놓았는데 그 틈으로 엔젤 원장이 안을 들여다보면 신도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신도가 없는 교회이니 수입이 없을 터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을 엔젤 원장은 알고 있었다. 목사는 교회의 재정이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부인이 직장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마주 앉은 목사를 보며 엔젤 원장은 그 옛날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생활력이 없던 아버지는 가족을 책임지지 않고 다니다가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노모에 대한 책임이 엔젤 원장에게 고스란히 남았다. 여러 명의 누이가 있는 데에다 노모까지 부양해야 되는 집에 시집을 올 여자가 없다는 것을 엔젤 원장은 알고 있었다. 하여 애초부터 결혼을 포기한 것이었다. 딸들이 노모에 대한 책임을 안겠다면 시집 올 여자가 혹 있을는지 몰라도 노모를 전담으로 떠안은 남자의 조건을 보고도 결혼을 덜컥 결정할 여자는 없을 것이었다. 목사가 교회 사업을 통해 한몫 잡아보려고 애쓰는 동안 그 마누라는 학습지를 팔러 다니다가 나이를 먹을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 업종에서도 써주지 않으면 파출부라도 나가야 될지 몰랐다. 허황한 꿈에 헛된 시간을 들이며 마누라의 등골이나 퍼먹다가 세월을 보낼지도 모르는 목사의 얼굴 위로 엔젤 원장은 아버지의 얼굴을 겹쳐 올렸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독립운동가처럼 비장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고 목사는 생각할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 앉아있는 목사도 기대만큼 신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곧 교회를 팔고 그 전에 목사들처럼 떠나갈 것이었다. 여러 명의 목사들이 짧은 시간 교회에 머물렀다가 떠나버렸던 장면을 엔젤 원장은 수년간 지켜보았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교회를 인수받았던 어떤 목사는 속았다며 이빨 사이로 침을 내뱉은 후 6개월 만에 교회를 되팔고 목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나갔다. 목사들이 떠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신자가 늘지 않는다고 그토록 쉽게 교회를 팔고 나가는 일이 반복될 리 없을 터였다. 그들은 전도가 될 만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인이 장사가 되지 않으면 가게를 팔아버리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도 그렇게 바뀌는 듯했다. 교회의 수입이 낙낙했더라도 목사들은 역시나 교회를 팔고 떠났을 것이었다. 맨몸으로 시작했던 교회의 신도가 늘어나서 어지간한 헌금 수입이 잡히면 목사들은 그런 교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도 했다. 수입이 없는 교회를 처분하는 것이나 신도수가 늘어난 교회에 웃돈을 얹어 팔아넘기는 것이나 맥은 같았다. 모두 돈 때문이었다. 엔젤 원장 앞에 앉아있는 목사는 학식은 있되 벼슬은 하지 않는 선비처럼 고매한 인상이었으므로 그처럼 교회를 쉽게 팔고 떠날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다. 보수가 센 곳으로 소개를 받아 면접을 갔던 엔젤 원장은 그곳으로부터 좀채 연락이 오지 않자 답답해졌다. 새롭게 구하게 된 지휘자 자리에서 월급이 나올 것을 생명줄로 여기며 들떠 있었으나 소식이 없었다. 엔젤 원장은 자신이 먼저 연락을 취해봐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들었다. 교회를 개척 부흥하느라 바쁜 목사가 전화 거는 것을 깜빡 잊었는지도 몰랐다.
대단지 아파트가 막 입주를 한 곳에 교회는 이주를 한 터였다. 그런 곳에서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게 뻔했다. 엔젤 원장의 경력을 전해 들었던 목사는 얼굴을 볼 것도 없이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후배에게 내비치었었다고 했다. 금방 결정이 날 것 같았던 문제가 꽁 구워 먹은 자리처럼 되어버린 후 엔젤 원장은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달포가 지났을 즈음 후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지휘자 채용권에 대해 후배는 입을 닫은 채 딴소리를 했다. 제가 다리를 놓고도 일의 결과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 안부나 묻고 있던 후배에게 먼저 엔젤 원장이 면접을 갔던 교회로부터 아직 수락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후배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형. 나는 목사의 말만 믿고 형이 꼭 될 것으로 알았어요. 석사 학위를 가진 전공자인데다 지휘 경력이 오래되어 마음에 든다고 목사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하는 말이 성가대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교회에 신자 수부터 늘어나야 된다더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가대의 얼굴인 지휘자의 외모가 신자들을 끌어모을 만한 용모여야 된다고 하대요. 길게 늘어놓는 후배의 해명은 엔젤 원장의 용모가 문제라는 말처럼 들렸다. 도대체 자신의 어느 부분이 상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엔젤 원장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해 보았다. 40이 넘으면서 머리가 벗어지긴 했어도 아주 민머리는 아니었고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옆으로 바라진 것도 아닌 홀쭉한 몸매였다. 엔젤 원장은 다만 자신의 외모가 신자들을 끌어들일 만하게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교회의 지휘자는 성가대만 잘 이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았다. 목사는 지휘자를 뽑으려던 것이 아니고 어쩌면 교회에 홍보부장을 모집하려던 것이었거나 아니면 교회의 광고 이미지를 선발하려던 것이 분명했다. 그나저나 다 된 밥인 줄로만 알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에게 지휘를 그만두겠다고 미리 말해놓은 것이 엔젤 원장은 후회스러웠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많지 않은 수급이라도 받아넣고 일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볼 것인데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됐든 학원을 팔고 프레스티지비를 처분한 후에는 그곳을 떠야 될 것이었다.